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법돌이입니다. 2023년 2월 2주차 형사법 옳은 지문으로 복습하기입니다. 1번 지문입니다.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고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2번 지문입니다. 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 부분만에 대하여 불복 상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면 유죄 부분도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 3번 지문입니다. 재판 가운데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해서만 상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상소로서 그 부분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4번 지문입니다.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의적 공소사실까지 함께 상소심의 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5번 지문입니다. 상소장의 불복범위란의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상소한다는 기재가 없는 한 검사의 청구대로 되지 아니한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6번 지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유죄 확정 판결 및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 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7번 지문입니다.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그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 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는 것이다. 8번 지문입니다. 재심 개시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 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재심 사유가 재심 대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9번 지문입니다.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할 직권으로 재심 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소송 당사자에게 사실 조사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10번 지문입니다.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나 관할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재심 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1번 지문입니다. 법관의 서명날 일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다. 12번 지문입니다.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 유효한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다. 13번 지문입니다.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그 공소장을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 없다. 14번 지문입니다. 송달 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등의 송달 서류가 송달 명의인의 종전 주거소에 송달되었다면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는 체포 또는 구속된 시각과 송달된 시각의 선우에 의하여 결정하되 선후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5번 지문입니다. 피고인이 차후에 공판기에 전등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 등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변론 종결 이전에 이를 열람 등사한 경우에는 그 열람 등사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피고인의 공판조서의 열람 등사 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16번 지문입니다.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 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17번 지문입니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 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사선 변호인에게 다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 18번 지문입니다. 변호사는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고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9번 지문입니다.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0번 지문입니다.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며 그 직무집행지에 관할 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21번 지문입니다. 일반 경찰 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으며 1차적 수사 종결권이 있는 반면 검찰청 직원인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에 대해 수사보조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22번 지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은 수사 대상 범죄가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 범죄로 한정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23번 지문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4번 지문입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안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안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안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5번 지문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공부하는 벅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